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1권의 약초꾼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토종 약초꾼이자 약초 치료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진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니며 풀과 나무 이름을 익혔고 10살 무렵에는 노련한 약초꾼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약초 채취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는 사람.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섰으니 근 40년을 약초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다. 물론 그보다 약초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고 치료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애쓰는 홍익인간의 자세가 돋보이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또한 남다른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로 인간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땅에 자라는 풀과 나무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가장 좋은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 있지 않고 풀뿌리나 나무 껍질 속에 있다. 가장 완벽하고 능력이 뛰어난 의사는 언제나 자연이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은 자연이 정해준 의사이다. 이 땅에는 훌륭한 약초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천하 우뜸의 약초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다. 어설픈 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보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땅에 자라는 모든 풀과 나무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발에 짓밟히는 잡초 하나가 가장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삼, 자초만이 영약이 아니다. 이 땅에 자라는 수천 가지 풀과 나무가 다 신초이며 영초이다. 최진규 약이 되는 우리 풀, 꽃, 나무 중에서입니다. 약초 치료법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나 독성이 센 것을 쓰지 않는 까닭에 부작용이 없다. 돈은 거의 들지 않고 치료 효과는 뛰어나며 뒤탈이 나지 않는 것이 약초 치료법이다. 지금은 천연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이 낯선 것이 되어버렸지만 100년쯤 전만 하더라도 가장 널리 쓰이던 치료법이다. 약초를 모르는 의사는 의사라고 할 수 없다. 불행한 것은 요즘에는 한의사나 중의사들조차 약초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좋은 약초가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은 좁지만 세계에서도 가장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낮은 곳에 사는 식물에서부터 고산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자란다. 또 아열대부터 한대 기후대까지 있어서 아열대성 식물에서부터 한대성 식물까지 폭넓게 자라고 있으며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갯벌이 넓어 많은 종류의 염생 식물들이 자라고 강과 호수와 늪에는 다양한 늪지 식물이나 수생 식물들이 자란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5,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50배나 되는 유럽 전체 식물 종수를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숫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식물 자원이 매우 다양한 나라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흙이 비옥하고 지각 변동이 적은 편이어서 기원이 오랜 식물, 곧 원시식물인 고사리나 산삼 같은 것에서부터 가장 진화된 식물인 국화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우리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여 생겨나고 진화되어 왔다.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 전부터 식물을 질병 치료에 써왔다. 상고시대에 이르러진 약초식물 연구에 대한 전통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의학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침이나 뜸 등 동양의술이라고 부르는 의술은 모두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약초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나는 약초는 어느 것이든 약효와 품질이 세계에서 우뜸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는 품질이 좋고 약효가 높기로 중국과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 약초요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경험의학이다. 일반적으로 약초요법은 대부분의 사람한테 써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쓰는 방법이 약간 틀려도 위험하지 않다. 약초에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누구라도 써볼 수 있고 별탈이 없는 것이 약초요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초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좋은 약초는 늘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온 산천이 약초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약초들이 널려 있다. 개울가, 낮은 산, 길녘, 마당 구석에도 좋은 약초가 많다. 마당 한켠에 자라는 쇠비름, 비름, 민들레, 비단풀, 질경이, 별꽃, 달개비꽃, 새벽꽃, 냉이, 쑥부장이, 쑥, 새무릎지기, 환삼덩굴, 꿩의 비름 같은 천덕꾸러기 잡초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들인 것이다. 정원에서는 키우는 나무, 감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맨드라미, 국화, 복숭아, 도라지, 나팔꽃, 바위치, 범애귀, 코스모스 같은 꽃식물, 야산에 자라는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애기똥풀, 수영, 소루장이, 엽기, 갈래, 억새, 갈대, 억새, 달맞이꽃 같은 길옆이나 들에 자라는 잡초들도 모두 훌륭한 약초이다. 한마디로 약초는 온 천지에 널려 있다. 그러므로 널려 있는 풀과 나무를 지혜롭게 활용하기만 하면 멀리 가거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고 갖가지 질병을 퇴치할 수 있다.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의학은 전통의학, 한의학과는 다른 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의학이 주로 중국의학을 토대로 해서 발전해온 것에 비추어 약초의학은 이 땅의 민중 사이에서 생겨나서 발전한 민족의학이다. 간단한 한두 가지 풀이나 나무로 온갖 병을 고쳐내는 신기한 사례들은 그의 저서들을 보기 바란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계안이 될 것이다. 최진규 씨 외에도 이 땅에는 천상 약초꾼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과천에 90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있는데 평생을 산으로 다니면서 이 땅의 약초를 캐고 연구한 분이다. 한국에서는 안 가본 데가 없고 좋은 산은 수십 번씩 다녔다. 많은 한의대 교수, 한의사 등이 그분에게 배우고 있다고 한다. 소백산에 100세도 넘은 노인이 살고 있는데 약초를 캐다가 가끔 장에 내려와 판다. 내가 친형님처럼 지내는 선배 한 분이 그 노인의 침 놓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느 임산부가 출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사들이 와서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나 보다. 그 노인이 그 환자에게 침을 놓는데 손으로 침을 잡고 혈자리를 찾아서 꽂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침을 던져놓고 침이 혈자리를 찾아 날아가 꽂히도록 하더라는 이야기다. 이름하여 좌우신침법. 침술이 그 정도라면 약초에도 대가일 것이 분명하다. 부산에 있는 어느 중진 변호사님의 이야기. 그의 시집간 여동생이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경북 외관에 약을 잘 짓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것으로 병이 나아버렸다고 한다. 그 뒤 같은 병을 앓는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으나 온데간데 없더라고 한다. 소문이 나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짐작한다. 천바라는 약초로 만병을 고친다는 사람이 있다. 경북 영양 맹동산 꼭대기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유성길 씨. 중풍으로 팔이 굽어 가슴에 딱 붙은 채로 전라도 광주에서 찾아온 사람과 마주 앉아 천마주를 3시간가량 같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팔이 펴지더라는 이야기에서부터 그분이 병 고친 이야기는 끝이 없다. 그 백미는 에이즈 환자 부부를 5쌍가량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다. 확인해 볼 요량으로 그 환자들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받아두었는데
너무 중요한 개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고 시간도 없어 아직 확인해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 에이즈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음이 갔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찾아왔는데 몸이 필라델피아라는 미국 에이즈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는 톰 행크스인가 하는 배우처럼 검은 반점이 온몸에 날 정도의 에이즈 말기 환자더란다. 그자에게 천마를 날것으로 즙을 내어 먹이고 삶아서도 먹이고 술을 담아서도 먹이는 듯 온갖 방법으로 먹였더니 20여일 만에 외부적 증세가 다 없어지고 정상인으로 보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간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 치료비라도 달라고 할까 봐서 도망친 것으로 짐작된다. 유성길 씨에 관한 이야기는 최진규 씨가 쓴 발로 찾은 향토명이 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부산에 사는 김혜영 씨는 3대에 걸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분인데 그의 어머니는 3개월간 쑥뜸을 앓고 고치고 본인은 21년간 온갖 방법으로도 못 고치다가 생수를 마시고 현미식을 하고 손수 양봉을 하면서 채집한 꿀과 꽃가루를 7개월간 복용하여 고치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그의 아들에게 그 병이 왔을 때는 꽃가루만 6개월간 복용시켜 고쳤다고 한다. 그분이 오랜 투병 과정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지혜들은 건강으로 가는 길, 염을 잡아야 류마티스 관절염 낫는다. 프로폴리스의 위력 등을 위시한 그분의 여러 저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은 부산 연산 로타리 근처에서 두리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꿀, 꽃가루, 프로폴리스 등의 각종 봉산물을 판매하고 자연건강연구회를 이끌며 자연건강법을 보급하고 있다. 자료와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두리원 전화번호 부산 864-6007-8로 연락하면 된다. 죄송한데 이거는 굉장히 옛날 책이라서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두리원을 치시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의 경험담 가운데 신부전증에 심장병, 담요병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는 이종 형수를 현미식, 꽃가루, 로얄젤리로 1개월 만에 자각 증세가 없어질 정도로 빨리 치유시키고 그 후 목에 난 악성 임파선 종양암도 같은 방법에 프로폴리스를 추가 복용케 하여 완치시킨 일화가 책에 실려 있는데 감동적이다. 그 외에도 위궤양, 만성 전립선염, 요도염, 뇌졸중, 심장병 등을 치료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부산 구포의 고향만으로 관절염을 아주 잘 고치는 할머니가 있다고 하여 찾아뵌 적이 있다. 10대 때부터 고약을 만드는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고약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치료 방법은 우선 아픈 부위를 눌러서 제일 아픈 곳에 콩알 크기의 쑥뜸을 3번 하고 그 자리에 고약을 붙여두고 고름이 빠져나오는데 몇 번 갈아붙여 뿌리까지 빠지고 나면 완치된다는 것이다. 비방은 그 고약에 있었다. 이 방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온갖 관절염은 다 고치고 그 밖에 신경통이나 허리 아픈 병도 고쳤다고 한다. 소문이 많이 나서 환자가 서울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하였다. 어느 날 병을 고친 사람이 소개를 받고 아주머니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관절염으로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 아주머니를 고쳐주어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 일한 자가 나타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할머니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환자가 많이 찾아오다 보니 떼돈을 번 줄 알았던 모양이다. 돈이 없었던 할머니는 그 요구를 거절하여 결국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같이 받았다. 내가 찾아뵈었을 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환자도 전혀 받지 않고 있었고 고약 만들 돈이 없어 환자가 와도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겨울이었는데 방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석유난로 하나를 놓고 70대 중반의 할머니 혼자 지내고 있었다. 결혼한 자식들이 있으나 어느 누구 하나 어머니를 봉양할 능력이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주는 매달 69,000원의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면서 울었다.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가 할머니 이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하더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왜 이 할머니가 구약을 만들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죄송합니다.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인가? 이 할머니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한의사들이 관절염을 고칠 수 있었다면 환자들이 이 할머니에게까지 찾아왔겠는가? 할머니는 자기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좋으나 고약 만드는 법이라도 누군가 배워서 그 의술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서 활용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전수해 줄 길이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고약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비방이 있었고 제조 과정도 특이한 점이 있었다. 할머니의 손을 들어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다. 가까운 친구가 들려준 경험담이다. 생후 100일 된 둘째 아이가 중이암에 걸려 고름이 귀 밖으로 줄줄 흘러나왔다.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보름간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다.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의사가 못 고치니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친구는 무슨 참고할 만한 자료라도 없을까 싶어 집에 있는 책을 뒤지다가 단방 처방을 적어놓은 책 속에서 처방을 하나 발견했다. 귤 껍질을 말려서 태워 가루를 내어 사형과 함께 귀에 넣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수소문에서 사양을 구하여 그대로 하였다. 처음 가루를 아이 귀 속에 넣고 1시간 정도 지나자 고름이 멈추었다. 자기 전에 한 번 더 넣어주었는데 다음 날부터 고름이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더 놓고 이틀쯤 지나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나았다고 하더란다. 어느 만능치료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양의학, 소위 현대의학에서는 완치불능으로 선고해놓고 있는 병이다.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현재까지는 아시클로버라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증상을 잠재우기는 하나 저항력이 떨어지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재발한다. 그런데 이 병에는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피나무 열매의 기름을 먹고 바르면 통증 없이 완치되고 재발하지 않는다. 어느 은행의 부행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선배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 선배의 부친께서 20년쯤 전에 인후암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마침내 물도 못 삼킬 정도가 되었고 의사는 2, 3일을